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2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먼저 보는 파워시황, 월요일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그래도 연말을 앞두고 연말 2주 앞둔기고 이제 좀 힘을 내주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나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올해 참 많이 올라왔죠. 그 꾸준한 추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이고 올해 초에 이어졌던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나왔던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 빼고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가 안 좋았고 나머지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유지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지금 월봉상으로 약간 그러니까 좀 이번 달에도 양봉으로 만들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상이 없다. 여기서는 뭐 반론을 제기할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막판에 연말에 조금 힘내는 모습들, 그 전에 11월 달부터 나왔던 조정폭들 한 번씩 불뚝불뚝 나왔지만은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잘 지지하고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2주 남았는데 과연 이제 중요한 저항선 돌파하고 지난번 신고가 쪽으로 마감하면서 그래도 해피한 지금 연말을 보여줄 것이냐, 산타 할아버지 늦게 좀 채비해가지고 주섬주섬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시도했다가 또 이런 어정쩡한 모습 쪽에서 마감할지. 일단은 미국도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주요 이벤트는 다 끝났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는 가운데 그런 쪽에서 자연스러운 매수세가 내년을 겨냥한 유동성, 동석이 형님,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고 시장이 반응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기반을 두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많이 하락했었던 AI 쪽들 다시 자리 잡고, 기술주들 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쪽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쪽이라고 하는 우주항공이나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시 자리 잡고 하는 모습들이 어떤 주축이 돼서 움직일지를 좀 더 체크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마감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7조 달러 가까운 가장 사상 최대 물량들에 대한 부담들을 다 이겨내고 상승으로 마감했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걱정했던 부분들이 먼저 약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 봤던 뭐 하락 쪽 숏이나 풋 옵션 쪽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쪽은 유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던 종목 두 가지, 오라클, 엔비디아가 성과를 냈다는 쪽에서 시장의 변화가 좀 빠르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제일 많이 상승 턴했고, 그 중에서 러셀 2000도 같이 힘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3%대 올라오고, 그다음 또 특이한 거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쪽들 가상화폐가 조금 더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좀 숨통이 튀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챗GPT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관련된 쪽에서 아무리 또 AI가 버블이니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안 쓰니?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다 라는 쪽에서 31개월 만에 전 세계 소비자 누적 지출 30억 달러 돈은 벌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투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되고 있는 케이펙스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느냐라는 쪽들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빨리 좀 수익이 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해서 뭔가 좀 빵빵빵 뭐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하지만 또 세상 삶이 그렇습니까? 충분히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런 가속도가 붙을 상황들이 오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열광할 텐데, 그때쯤은 주가도 또 그를 반영해서 또 쫙쫙 올라갈 텐데, 이때가 버블의 조건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은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과거 다른 앱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익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돈은 벌고 있다라는 쪽들이 살짝 안도를 좀 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 쪽에서 또 발표됐던 지표 볼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51보다 52.9 개선됐지만 예상치는 못 미쳤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CPI 발표를 통해서 많이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4.2, 5년짜리는 3.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가도 이제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저거 좀 이제 정상적인 수치겠느냐라는 쪽들, 그래서 왜곡된 게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물가는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BOJ 금리 결정했지만 일단 금리가 2% 넘어 올라가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꾸준히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쪽들인데, 일단 이번에 뭐 특별히 얘기가 없었고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뭐 아직 뭐 그냥 완전히 연준 따라 했죠. 경제와 물가 상황에 따라서 디펜즈 온 경제와 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는 쪽인데, 그만큼 뭐 당장 금리 인상 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게 되면 내년에 또 1회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 뭐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쪽이고, 그리고 또 엔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크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쪽들. 그래서 매파적인 얘기도 없었고, 또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없었고, 앞으로 그냥 흐름 보면서 추가로 결정하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변화는 나오겠죠. 그래서 엔캐리 원래는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컸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또 엔화가 반응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마 청산은 슬슬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는 전혀 안 올릴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딱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충격을 주다 보면 이게 급하게 청산되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이게 걱정인 거지. 어느 정도 알려진 스케줄과 알려진 상황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또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또 어떤 이슈와 흐름을 가지고 변화가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번 주 12월 22일부터 26일, 그러니까 즉 21일 또 22일이죠. 그리고 월요일 23화, 24수, 그리고 25 목요일. 그러다 보니까 24일은 미국장이 반장만 할 겁니다. 반장하고, 그리고 또 25일 휴가고, 그리고 또 26일 금요일이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도 25일 휴일, 크리스마스 휴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봤었을 때, 요 정도쯤에서 미국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장 거래량이 쭉 떨어질 거고요. 한국도 뭔가 좀 어차피 겨냥은 내년을 향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을 막 채워서 움직이는 것보다 서서히 또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쪽들이 거의 이번 주는 4일 정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또 우리도 25일만 26일 휴가 내게 되면 24일부터 뭐 대충 또 목, 금, 토, 일 이렇게 또 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연차 다 쓰는 분위기고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게 거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막상 거래일 3일, 그리고 또 다음 주 가볼까요? 그러면 또 금요일이고 27, 28, 29, 30, 31, 1, 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또 보게 되면은 31일은 저 폐장입니다. 30일 날 폐장이고 휴장입니다. 1월 1일 휴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일 거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약간 뭐 2주 동안의 분위기는 거의 이제 뭐 끝났다 아니면 좀 올해 마무리되는 분위기,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는 분위기. 특히 우리는 요 26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날까지 갖고 있어야 3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결제일 기준이다 보니까 꼴이기 때문에 26일 날 갖고 있어야 첫 번째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연말 중심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이 이사회 결정 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고 하게 되면 예전만큼의 일괄적인 배당 기준율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두 번째는 이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선도 그렇고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좀 쭉 청산이 되면서 주가가 무거웠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내가 5억 정도 산 종목당 5에서 한 10억 정도 넣고 쭉 끌고 갔었는데 지금 50억이 넘어가 버렸다. 거의 뭐 10배 5배에서 10배씩 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부럽네요. 그런 쪽들로 나오게 되면 나 대주주 양도세 싫은데 그 부분 잘라내겠죠. 그런 것들이 마감이 되는 날이 26일입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정리가 되고 나게 되면은 그다음 이때부터는 좀 자유롭게 되겠죠. 그러면 내년을 겨냥한 본격적인 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또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같이 보게 되면 일정과 관련된 쪽들의 흐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끝났지만 뭐 중요한 이벤트들 다 끝났지만
일단 지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내년을 향해서 이거 줄일 거 줄이고 내년에서 좋아 보이는 것도 늘리고 하는 리밸런싱이 가장 또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무조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이번에 장사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기준으로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국 기준이에요. 근데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요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익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먼저 손해 본 거는 정리하고, 그러니까 약한 건 약한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차라리 이쪽으로 올라가겠다. 아직 안 팔어. 내년까지 가겠어. 그러면은 오히려 약한 종목들이 더 빠지는 경향들이 나오겠죠. 미국 쪽에서는. 네, 그리고 약간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추세 강한 종목들로 더 몰려간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이걸 팔아서 정리를 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연말에 기준이 되는 이런 상황 쪽에서는 한번 잘 고민을 좀 해보시고 미국장, 그러니까 그냥 수익 났다고 정리하시게 되면 바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갖고 있었는데 좀 손해난 것들 같은 경우는 같이 상계를 시켜서 요 금액들을 확정을 짓는 거를, 수익을 확정을 짓는 거를 그렇게 잘 좀 약간 좀 같이 마무리를 시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흐름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현금이 없이 계속 달려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관련 물량이 3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을 뭐 강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물량 출회되는 것도 기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 이것도 왜냐면 100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쭉 올라서 지금 현재 150장고가 100억이었는데 150억 됐다. 당연히 예상했던 기준에서 나는 항상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50% 이상 올라온 거죠. 그거를 좀 잘라내는 과정, 이런 쪽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때 있죠. 어떤 시기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이나 리밸런싱 나오는 이런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안 좋은 것도 팔고 좋은 거로 몰려가는 현상도 있겠지만, 반대로 좋아서 많이 올라온 쪽들은 나는 이것도 좀 덜어내야지 라고 하는 쪽의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누가 우위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다 수급 흐름입니다. 연말에는 뭐 펀더멘탈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걸 가지고 어떤 종목에 그리고 또 투자의 판단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팔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이게 모두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단기 변동성 조금 흔들려도 한번 내가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포커스는 내년이에요. 2016입니다. 내년에 뭐가 잘 갈 것이며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탄력받을 것이며 이렇게 또 이제 다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내년에 뭐가 잘 갈까요? 그것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들지만 한번 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해서 한번 좀 연말쯤 돼서는 뭐 미리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이렇게 딱 세팅하는 것보다는 그쯤 돼서 또 저희 파워시황이나 또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화는 좀 시켜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중에서 뭐가 있느냐 봤을 때 솔직히 별로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중국의 LPR 금리 결정,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따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만큼 같이 내릴 수 있는 여력으로 가느냐. 왜냐면 중국은 만약에 여기서 오히려 그대로 중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는 부양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 때문에 오히려 싼 금리를 정리하고 비싼 금리로 가는 이런 금리를 쫓아서 나가는 이제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쉽게 금리 인하를 못했다. 그러면 미국이 인하는 것만큼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중요한 지표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 신뢰지수, 내구재 주문, ADP 민간고용,
다 나오네요, 유달리. 그래서 마지막 그 주요 이벤트 쪽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은 아마 이번 3분기다 보니까 이거 지금 10월 달에 나왔던 셧다운이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방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산업 생산 아직 관세 여파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이겨낼 수 있는지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예, 소비자 신뢰 지수는 아직 50대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금리는 크게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내구재 주분이 더 잘 팔린다. 이건 아직은 또 아니겠죠. 고용은 약간 좀 위축된 상태들 계속 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민간 고용 차원이다 보니까 데이터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선 그래 역시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겠어 라는 쪽들에 대한 무게가 좀 실리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BOJ 의사록 이 정도 예, 내년에 금리를 얼만큼 올릴까 이것도 바라보는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다 예, 미국 조기 폐장하고 반장만 하죠. 그리고 또 25일 휴일 그리고 대부분 금요일 미국은 엽니다. 여는데 이런 사옥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 한국도 뭐 배당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들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주 초에 조금 움직이고 주 중반 이후에는 모멘텀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들 쪽으로 정치의 관망 그러면 약간 그럴 때 뭐 좀 관심이 없고 또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움직임들이 둔하다 그러면 종목 장세가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한번 또 체크를 하면서 갑자기 종목 장세 얘기했는데 예 두꺼워졌네요. 예 종목 장세에 대한 움직임 말은 종목 장세라고 하는데 매매하기는 참 예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바쁜데 수익은 또 막상 안 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또 금요일날 나왔던 것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코스닥 관련된 활성화 대책 이거를 내놓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지 이게 어떤 확실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쪽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가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안이 차려져서 일단 이제 시행을 하고 공표를 할 때가 중요하겠죠. 그게 보통 이제 3월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기대감 먼저 쭉 끌고 올라가다가 만약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한번 차익 매물 출렁 예 그리고 진짜 돈 들어오고 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한번 이렇게 가는 게 코스닥 시장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먼저 간다면 한 1000포인트 정도 같아요. 예, 1000포인트 정도쯤을 시도를 했다가 그 정도에서 뭐 치고받고 했다가 좀 출렁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떻게 될까. 요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그걸 떠나서 내년도 1월 효과의 주역은 항상 CS 있고요. CS 2016 있고 거기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이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주축은 IT 쪽 그리고 이 주축은 바이오 쪽 이쪽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계속 또 관심은 있고 종목들이 그래도 버텨내기 시작하는 시즌이죠. 그런 쪽에서 이것까지 가세 된다. 그러면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쪽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일단 뭐 중요한 것들 지금까지는 뭐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바이오 쪽만 있습니다. 바이오 쪽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시켜서 AI 우주 쪽 우주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쪽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겠다는 쪽들이죠. 그런 거와 함께 에너지까지도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쪽들까지 다 기술 특례 평가를 시행한다라는 쪽들인데 요거는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서 그냥 있느냐 아니죠. 다산다사 쪽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집어넣고 기준을 딱 세워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퇴출시키는 구조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권 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 개선, 체질 개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매번 나왔던 얘기. 일단 뭐 지금 기준에 안 맞는 흐름을 보고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막상 보세요. 들어온 게 많지 나가는 게 많나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특별히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게 이해가 상충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쉬운 얘기는 아니다. 라는 쪽에서 그렇게 쉬웠으면 예전부터 다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칼을 빼들 수 있겠느냐, 사정에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또 지켜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신뢰 쪽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실적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수주 없거나 그리고 또 기술력도 정체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퇴출된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기업들이 좀 상장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AI, 우주, 에너지, ESS,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이 많은 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죠. 기관 투자자의 확대 얘기들. 그래서 지금 기관 비중이 4.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늬만 투자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연금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를 좀 제고시키겠다. 요거는 앞으로 변화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12월 달은 외국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1,700억 매수했어요. 12월 달만 지금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코스피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3천억이 안 되고 2,300억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예전에 못 보던 수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온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로보티즈, 그 다음이 ABL 바이오였나? 그러니까 로봇 바이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중요한 주축을 차지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뭐 2차전지도 물론 있죠. 근데 2차전지도 있다 보는데 요즘 좀 이런저런 이슈로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또 보시면서, 아마 더 밀리지는 않겠죠. 지금 2차전지 쪽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변화가 나올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기금도 그러면 그냥 뭐 테마주 매매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좀 기술력이나 아니면 또 뭐 다 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주 받고 하면서 이런 성과 내는 종목들 쪽으로 더 포인트를 맞추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단단한 종목들이 더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요것도 뉘앙스가 이상한 쪽으로 나오죠. 증권사가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키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고환율이 이어지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것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달러를 사서 그걸 가지고 미국 투자한다, 이런 쪽으로 큰 카테고리도 이쪽도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총 들어간 금액이 13조였다고 그러나 14조였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큰 어떤 외환 수요 측면 쪽에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만큼 일부 그러니까 그 달러의 수요 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만큼 뭐 절대적인 기준에 50% 이상까지 커지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주 원인이 됐느냐? 주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다 보시는 지표들 아시지 않습니까? M2가 한국에서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말은 그래요.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대응 잘못하게 되면은 고환율 쪽에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쪽들인데, 그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서학개미 분들이 그 변동성 관리나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미국이 좋다며 그러면서 가서 계속 거기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좀 가 있는지, 물론 환율에 대해서 안정하려는 의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콕 집어서 이걸로 보고 있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메리츠, 키움, 토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왜 그러냐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증권사들, 해외 주식거래 쪽에서 또 뭐 이상 없나 라는 쪽으로 말은 점검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먼저 이벤트나 마케팅 강화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나가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환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환율도 좀 올라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뭐 1,500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1,500원 돌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큰 변화를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1,500원 넘어갔는데 여기서 달러를 샀다가 주식 투자했는데 원화가 강세로 나온다. 그러면 원화 강세와 또 주식 투자가 둘 다가 또 힘들어지게 되면 이중고를 받지 않느냐. 안쪽에 대한 논리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잘할게요. 예, 저희 잘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쪽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규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에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하는 쪽에서 정부는 그런 것도 원래는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게 정부 아닙니까? 약간 좀 과열됐다 그러게 되면 손대고 규제 만들고 이런 쪽들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국가안보법이 이제 또 생물보안법 이게 또 통과됐다. 그런 쪽에서 한국에서 CDMO 유전체 분석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다 알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생물보안법 시행된부터 이제 바로 뭐가 변화가 빠바박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기대감들이 슬슬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CDMO 쪽들 그래서 우시계열 기업이 이번에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드디어 이제 우방과 함께 그 정도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쪽에서 삼바 뭐 이런 롯데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CDMO 업체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또 ST팜 이것도 올리고 헥산 쪽에서는 또 알아주는 회사고 그리고 또 이거 있게 되면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넥스도 있어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바이넥스도 설비 투자 끝나고 괜찮을 것 같고 SK그룹의 또 SK팜테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SK팜테코가 가장 또 주요 고객사를 보이는 IT캠 이런 회사들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유전자 데이터 관련된 쪽들도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마크로젠 뭐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들이고 지금 또 이런 쪽 소마젠 뭐 이런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 몇몇 회사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전자 데이터 관련돼서 분석하고 또 아니면 AI 의료 쪽들 이런 것도 또 관심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게 되면 또 3빌리언 이런 회사들도 또 영향을 끼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카테고리에선 슬슬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 선회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배제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인도라든가 또 인도도 만만치 않은 이쪽에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 자체가 실적이 좋아야겠죠. 실적 좋은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런 쪽들을 한번 챙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섹터와 종목들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특징 섹터 쪽은 일단 핵융합 쪽이 또 조금 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쪽도 챙긴다 라는 쪽들인데 우리도 핵융합 전력 생산의 실증을 추진한다 라는 쪽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오타를 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일진파워 이쪽이 가장 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또 흐름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거는 이제 관심 가는 거 알고요. 우리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과를 진짜 상용화되는 쪽으로 확 가느냐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인공태양 쪽으로 핵이 융합을 시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들 핵 분열은 지금 현재 쓰는 원자력 쪽들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과 핵 분열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쪽에서 핵융합은 조금 다른 쪽이다 보니까 태양과 같은 쪽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술의 개발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그러니까 잠깐 어떤 테마 쪽으로만 움직이다가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창투사입니다. 내년에 창업 지원에 약 한 3조 5천억 투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는 거의 그냥 호재가 만발한 모습들이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염두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아마 매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눌렸을 때 매매했다가 근데 이거는 한 내년 초쯤까지는 코스피가 딱 활성화 대책 나올 때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보시고 그 뒤에는 또 약간 강화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잘 그렇게 대응해보자. 이런 쪽들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서도 알리백 관련된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의 적극적인 추진들이 한국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기가와트로 확대된다. 생각보다 목표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여러분들께서 지금 좋아하는 쪽은 그나마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태양광과 함께 이거 커지게 되면 당연히 ESS 필요하겠죠.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또 풍력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또 확대하려는 추세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OCR 홀딩스도 그렇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CS 윈드도 마찬가지고 쭉 갔다가 살짝 줄었지만 또 갈 준비하고 있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또 이쪽도 하나의 아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하나의 기술 특례 평가 쪽으로 확대되는 모습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다 같이 긍정적인 모습들은 살짝 더 나오는 분위기다. 라는 쪽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섹터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스닥 내에서 위치하는 섹터의 흐름들 잘 봐가면서 이거를 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또 소부장은 또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슬슬 또 터닝할 수 있는 준비 나올 수 있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저 한미 반도체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주가가 많이 이런 자리들 솔직히 차트를 보면서 할까요? 지금 차트 하나도 안 봤네요. 어이구, 예. 이것도 여기까지 밀려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하나 툭 들어온다 그러면 거래에 늘어나면 이럴 때는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때 반도체가 여름 때 초기에 9월 달부터 움직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반응했다가 이제 그쪽이 좀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쭉 하고 다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차로 상승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과 함께 내년 아주 최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는 뭐 크게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설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기지개를 쭉 펴서 움직이든지 오히려 코스닥과 연관시켜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들 계속 또 꼭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쪽에서 이것도 한번 요럴 때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의 흐름들과 함께 일단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이 또 한 1.45%인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흐름으로 보게 되면 딱 이 자리 2080선 90선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거기서 이 자리 쪽에서 이제 그냥 갈 것이냐 쉴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항상 또 이제 기관은 요즘 그래도 방어해주는 추세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좀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크게 팔 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관방 또는 매수 기관들 매수 기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여기 넘어서 안착해서 다음으로 우리도 요 정도죠. 4,170, 180 요 정도쯤 안착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는데, 하지만 이거는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나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또 이제 줄일 거 줄이고 하는 과정 쪽에서 탄력들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도 염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다고 밑으로 또 크게 못 밀려요. 지금요. 한 4,000선 밑으로 확 빠지기도 어려운 자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은 박스권 쪽들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탈피를 하면서 안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한 두어 달 조정 끝났다. 11월, 12월 조정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이렇게 쭉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때 과거 6월 달에서 8월 달 나오고 쉬었다가 한 두 달 쉬니까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나 그러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내년 초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같이 보강하시면서 일단 섹터 그리고 또 내년을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종목 장세의 특성과 섹터 장세의 흐름들 같이 비교해 보면서 대가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똑같이 7시 반에 파워시황 말씀을 계속 또 드릴 거고 25일 날은 휴일이지만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연말 특집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좀 같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다음 또 내년을 겨냥한 또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 찾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또 저녁 때 뵙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